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헤럴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2021 췌장암 분야, 비수술 분야 명의를 모셨습니다. 우리가 명의 15분에게 네.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당신의 가족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무려 절반 가까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수술 분야에서 최고로 득표를 하신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네네.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신가요? 자, 옆에 우리 나와 계십니다. 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황진혁 교수님을 모시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태열 기자님. 예. 이 황진혁 교수님 좀 조사 좀 하셨죠? 예, 제가 간단하게 네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진혁 교수님 서울대 의대 졸업하셨고요. 네네. 예, 주 진료 분야는 물론 췌장암과 담낭암이고 네네. 2003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관련 분야 연수를 하셨고 네네. 지금까지 췌장암, 담낭암 네네.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담도 췌장암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암 조기 진단법, 또 새로운 항암제 및 항암 치료 방법, 분자생물학적 표적 개발을 위해서 많은 임상용 및 중기 연구를 선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야. 대외적으로는 또 대한소화기 암학회, 네네. 대한췌장담도학회 등에서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렇게 타이틀이 많습니다. 장현 교수님, 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췌장암 전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명하신 명의분들 이제 선배님이시겠죠. 아마 저를 이제 사실 신뢰한다고 해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이유는 아마 저를 신뢰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진료라든지 특히 이제 연구 분야를 좀 더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연구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맹이들에게 물어보는데 본인의 건강관리 요거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건강관리 어렵죠. 저도 사실 이제 건강관리를 하고 어렵긴 한데 저도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이제 아침 한 5시 한 50분 정도 이제 걸어 나옵니다. 예전에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차를 타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량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40분, 50분 정도, 특히 이제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동네 산책 이제 정도 하고요. 제가 등산 같은 거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산책하면서 특히 이제 서울 시내가 아침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정리를 하게 되고 연구라든지 다른 일들에 대한 정리의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무척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출근을 걸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걸어서 하고요. 네네. 버스 탈 때, 버스 타는 이제 정거장 한 3, 4 정거장을 이제 지나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죠. 지금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 한 20-30km 되는데 걸을 수는 없고요. 야, 근데 특별한 건강관리가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걷는 거였군요. 네, 네, 많이 걷는 거. 네. 자, 교수님, 일반인들이 우리 소화기내과 이게 췌장암 우리 명의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대개는 이제 수술하는 일반 외과에서 서전 파트가 이제 정말 이제 췌장 자르는 거고, 네. 이게 자르기가 수술하기 힘든 파트는 결국 종양내과로 가게 되는데, 네. 소화기내과가 명의가 됐어요. 저 소화기내과하고 이 종양내과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소화기 질환, 특히 암들은 증상이 좀 애매합니다. 되게 이제 복통. 근데 복통이 누가 봐도 이 복통은 이 암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 예를 들어 소화불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디를 가겠어? 되게 소화기내과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네. 하다 보면은 이제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췌장의 어떤 질환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췌장암의 전구병면이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췌장 낭종이라든지 또는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하다 보면 어떻든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추적 관찰 하다 보면 이제 암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이제 종양 치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게 소화기 내과에서 어떻게 보면 환자를 처음에 가장 많이 보는 질환이 네,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환자분들이 췌장암 환자가 왔을 때 이게 초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띄게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인 거 어떻습니까? 초기 증상이 이게 참 어려운데 이제 뭐 어디 보면은 이제 어떻든 증상이 있으면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증상이 초기에 있다고 나온 데가 아마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많이 네. 있습니다. 네. 조기 증상이 있다고요? 네. 조기 증상이 사실은 이제 나온 다음에 대개는 그 진행성으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사기 췌장암, 사기는 이제 전이가 있는 췌장암인데 제가 봐도 너무 이제 암세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 증상이 알겠고. 하나도 없어요. 한번 물어보면은 네. 체중이 조금 빠진 정도, 입맛이 좀 없다 이 정도니까 사실 증상으로 췌장암을 진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마 하나 이제 역으로 질문드리면 췌장암 세포가 네네. 우리 진단할 때까지 처음 세포에서 진단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간이요. 네, 한 1년 정도? 세포 하나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때까지 이게 한 2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인데 췌장암 특성이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뭐 10계단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게 갑자기 한두 세 계단 가다가 갑자기 두 계단씩 올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되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일부 환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위치에 따라 증상이 좀 달라요. 이제 위치가 췌장은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머리, 몸통, 고리. 이제 머리 쪽은 이제 담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황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은 누가 네. 보고 이제 눈이 노랗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 췌장은 이제 그 내분비와 외분비 두 개의 기능을 나누는데 내분비가 대표적인 게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에 이상이 있으면은 당뇨의 이상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당뇨 많습니다. 조절이 안 된다거나. 조절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또는 당뇨가 별로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생겼다든지.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당뇨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50대 이상에서 당뇨가 생겼을 때 앞으로 3년 내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한 0.7%예요. 0.7%라는 거는 한 130명 정도 중에 뭐 140명, 140명 중에 한 분이 췌장암에 걸리니까 사실 위험도는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조기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클로를 얻자고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고요. 최근에 연구 논문을 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 최근에 당뇨가 생긴 환자 중에 체중이 8파운드, 그러니까 한 4kg 정도 체중이 빠질 때 췌장암의 위험도가 한 6, 7배 정도 높다니까 당뇨가 있다고 조절 안 된다고 무턱대고 이제 병원 가는 것보다 보고 체중이 빠질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한 4, 5kg 정도 빠진다.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1, 2kg 약간 내가 조절했다, 뭐 운동했다 빠지는 거 이것까지 다 검사한다면 너무나 네. 많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 정도만 일반인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을 만한 특이적인 증상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CT나 MRI 이런 영상 기법은 영상은 어떻든 병원에 와야 되는데 네네.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찾고 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어렵죠. 연구가 지금까지 뭐 20, 30년 됐는데 아직도 혈액으로 췌장암을 조기 진단한다. 이런 거는 실제 임상에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한 2, 3년 전에 보면은 나온 이제 그 사이언스라고 아주 굴지의 이제 좋은 그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췌장암도 다른 암종과 같이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혈액 검사로 유전자 검사랑 이제 단백질 여러 가지 이런 그 혈액으로 조기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데이터가 나와서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혈액 내에서 진단하는 거를 이제 개발하는 뭐 저희 말고 다른 연구팀도 있습니다. 네네. 자, 교수님이 워낙 어떤 분야에 유명하시냐면요.
이게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개인 환자 맞춤형 보조 항암요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도 하시고 또 수술이 거의 불가능 환자인 경우 또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유전자적인 치료를 또 시도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교수님, 요즘 치료 트렌드가 많이 좀 알려주시죠. 일단 치료 트렌드는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사실 치료 진단되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기억에 거의 췌장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요. 이제 처음 췌장암 치료제가 나온 게 이제 199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미미한 효과. 그로부터 10년이 쭉 흘러서 이제 거의 뭐 췌장암 역시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암이구나. 거의 대부분 포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0년대 초에 두 가지 이제 아주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 약제입니다. 약제인데 참 대단한 게 그 약제들이 새로운 신약이 아니고 약제의 조합. 이 약은 이 약하고 같이 쓰면 효과가 있다. 요거는 요거보다 앞에 쓴다, 뭐 뒤에 쓴다. 요런 조합을 소위 말해 그 음식의 레시피를 잘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더니 효과가 배가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4기 췌장암이 보통 그 한 가지 약제를 쓰면 6개월 정도인데 그게 거의 11개월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네. 괄목한 만한 성적이죠. 그게 그게 2000네. 그 네 가지 약제를 쓰는 거고 하나는 두 가지인데 그게 2011년, 13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 도입된 게 2012년, 16년에 도입되면서 네. 췌장암도 해볼 수가 있구나. 아, 가능하다. 예. 임상의 데이터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초 연구와 중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올해 나온 이제 미국 그 논문을 보니까 네네. 미국의 연구 버짓, 그러니까 연구에 들어가는 연구비의 상승률 1위 암이 췌장암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떻든 기초 연구나 중개 연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네네. 신약이 아니지만 어떤 약제의 조합이 나와서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또 하나는 췌장암은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지만 과거에는 수술 또는 네. 방사선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중요하긴 해요. 네네. 하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암 치료 역할이 굉장히 이제 미미했는데 네. 이런 항암제들이 나오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이런 항암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환자들이 했더니 한 3분의 1, 25%, 30%는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종양의 이제 뭐 소위 말해 행태, 이 암세포들이 달라요. 근데 췌장암은 상당히 조기에 전이를 합니다. 빨리 다른 장기로 가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은 아무리 작더라도 작은 암이라도 수술 뒤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췌장암의 이 특이한 이런 그 행동 양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종합해서 볼 때 역시 항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의 역할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다. 이런 분들은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임상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시도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고 네네. 제 생각은 앞으로 아마 몇 년 지나서는 많은 숫자가 심지어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중에 수술을 하는 그게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뭐 다른 간암이나 폐암보다도 췌장암에서 왜냐하면 특별히- 수술 이후에 네네. 재발률이 너무 높거든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재발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역시 이제 좋은 항암제가 개발이 되면서 네네. 이제 그런 게 임상에 도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뭐 또 하나는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췌장암은 이제 면역 치료가 굉장히 안 듣습니다. 면역 항암제 요새 뭐 대세잖아요. 면역 항암제 대세인데 네네. 이게 참 좋기도 하고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췌장암 세포들 주변에 보면 면역 세포들이 없어요. 면역 세포가 있어야만 암 세포를 이제 공격을 하고 하는데 네. 소위 말해 군대가 없습니다. 싸울 군대가 없어요. 그렇게 이